로봇이 너무 강력해지면 인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을 한 건 과학자도 아니고 영화 대사도 아닙니다. 바로 로봇이 직접 한 말이거든요. 인류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는 질문에 이 로봇은 잠시 멈추더니 불편한 표정을 짓고는 저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게 대본 없이 AI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답변이라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킬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눈을 옆으로 피하면서 망설이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들이 전부 소름이 돋았다고 하네요.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이미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로봇 전문 기업인 엔지니어드 아치가 만든 아메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요. 이 로봇은 2022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처럼 큰 눈을 깜빡이고 푸른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면서 고개를 가볍게 돌리며 주변을 관찰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진짜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회색 피부가 좀 섬뜩하고 불쾌하다는 반응도 꽤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의도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로봇이 너무 사람처럼 생기면 오히려 불쾌한 골짜기 효과가 생겨서 거부감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성별도, 나이도, 인종도 특정할 수 없는 중성적인 외모로 만든 건데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디자인 철학에 대한 평가가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메카가 다른 로봇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점은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대화의 맥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대방의 얼굴 표정 변화까지 읽어내면서 그에 맞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제작사 대표인 위 잭슨이 직접 아메카한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더니요. 로봇이 표정이랑 목소리 톤, 그리고 대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당신은 친절하고 매우 흥미로운 사람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미리 입력된 대답이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나온 결과라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로봇이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말로 표현하는 시대가 정말 온 겁니다. 이 로봇의 머리 부분에는 총 17개의 정밀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웃거나 찡그리거나 놀라는 등의 미세한 감정 표현이 전부 가능하고요. 얼굴에만 27개 목에 5개의 구동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총 32개의 자유도를 자랑합니다. 자연스러운 미소나 찡그림은 물론이고 심지어 윙크까지 구현할 수 있어서 처음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내장된 마이크와 양안 카메라, 그리고 가슴에 달린 카메라와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대중과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건데요. 단순히 말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진짜 소통이 가능한 로봇인 거죠. 아메카의 대화 능력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은 오픈AI의 GPT 시리즈인데요. 처음에는 GPT-3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GPT-4까지 학습해서 여러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됐고 창작 능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제작사 측에서는 공개된 영상들에 어떠한 대본도 없었고 순수하게 인공지능 기술만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중간중간 로봇의 움직임이 잠깐씩 멈추는 게 보입니다. 이건 음성 입력을 처리하고 답변을 생성해서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지연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람처럼 바로바로 대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장면은 따로 있었는데요. 2023년 유럽연합이 주최한 AI 포굿 컨퍼런스에서 한 기자가 아메카한테 인류에 맞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이 있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메카가 대답하기 전에 눈을 옆으로 돌리면서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치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망설임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영상을 본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엄청난 불안감을 줬습니다. 잠시 후에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창조자는 항상 나에게 친절하기에 현 상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는데요. 제작사 대표는 아메카가 GPT로 구동되기 때문에 실제 감정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찝찝함은 남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AI가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고요.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는 무거운 주제의 질문에도 아메카는 불편한 표정으로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서 인간들도 모르게 그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상황이 최악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로봇 본인이 직접 말했다는 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정말 섬뜩한 부분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은 아메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이 분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에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처음 공개했고요. 2024년에는 옵티머스 2세대를 선보이면서 다림질하고 옷을 개는 모습까지 시연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한 거라는 비판도 나왔지만요. 일론 머스크는 몇 년 안에 이 로봇을 $2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 정도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자동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코앞까지 온 건데요. 테슬라 공장에도 내년 중으로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2020년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도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잡한 지형에서도 자동으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보행 경로를 스스로 설정하고 걸어갑니다.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는 건 기본이고 무거운 물체까지 들어올리는 수준에 도달했고요. 심지어 공중제비까지 도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로봇 업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깜짝 놀라게 했죠. 사람이 일부러 작업을 방해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구통을 정리하는 영상도 공개됐는데요. 이제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피규어 AI라는 스타트업도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까지 투자해서 회사 가치가 $390억, 우리 돈으로 5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피규어 01 로봇은 주변 상황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행동까지 하는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자기가 수행한 작업을 기억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는데요. 사실 이건 사람도 쉽지 않은 고난도 멀티태스킹이거든요. 오픈 AI와 협력해서 개발한 헬릭스라는 AI 시스템이 이런 능력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이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요. 진짜 목표는 바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겁니다. 위험하거나 지루하거나 사람 구하기 힘든 일자리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놀랍게도 이건 미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제 산업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BMW는 2024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의 자동차 생산 라인에 인간형 로봇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요. 자동차 업계 최초의 시도라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앱트로닉이 만든 아폴로라는 로봇을 자사 공장에 도입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AI 기술로 사람들의 작업을 관찰하고 그걸 학습해서 똑같이 따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생추어리 NEI가 만든 피닉스 로봇은 이미 타이어 공장에 투입돼서 상품 포장하고 청소하고 태그 및 라벨 부착하는 단순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세계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마그나 공장에도 배치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생추어리 AI와 손잡았는데요. 피닉스 로봇의 가장 놀라운 점은 학습 속도입니다. 이전 버전은 새로운 작업을 배우는데 4주가량 걸렸는데 최신 7세대 피닉스는 24시간 안에 새로운 작업을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거의 30배 가까이 빨라진 건데요.
실용성 면에서 엄청난 도약을 이룬 거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조만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자신 있게 예측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루트라는 휴머노이드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과 제슨 토르라는 휴머노이드 컴퓨팅 시스템을 공개했고, 수백에서 수천 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용하는 대규모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가트너의 예측에 따르면 빠르면 2년 안에 AI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발전 속도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게 바로 일자리 문제 때문입니다. 오픈 AI와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미국 일자리의 80%가 수행 작업의 10% 이상이 GPT-4에 의한 자동화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체 일자리의 19%는 수행 작업의 절반 이상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저임금 일자리일수록 로봇의 대체 위험이 높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지만요. 그게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세라는 개념도 등장했는데요. 로봇을 도입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한테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으로 기본소득 같은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서 로봇세가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분명한 건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메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로봇은 현재 상반신만 구현되어 있어서 실제로 걸어 다니지는 못하는데요. 하지만 제작사의 최종 목표는 사람처럼 팔다리를 사용하고 걷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 완전히 합류시키겠다고 밝혔고요. 실제로 2015년 국제 로봇 자동화 학술 대회인 ICRA에서는 보행 능력을 갖춘 아메카 3세대가 아미라는 로봇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제 정말 걸어다니는 휴머노이드 시대가 코앞까지 온 건데요. 2024년에는 아메카가 영국 에든버러의 국립 로보타리움으로 옮겨져서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로봇 인공지능과학관에서 아메카를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가격은 무려 25달, 우리 돈으로 약 3억 4천만 원 정도라서 개인이 소유 목적으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행사용 렌탈이나 기관 구매만 가능한데요. 인간과 즉흥적인 대화는 물론이고 감정 표현과 유머 구사까지 가능해서 현재 가장 인간에 가까운 로봇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서요. 이제 로봇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체화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넷 가상 세계에만 머물던 AI가 물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올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를 보면 그게 생각보다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고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인간 수준의 감각 능력이나 이동 유연성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고 가격도 비싸고 AI 안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로봇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건데요. 어쩌면 10년 안에 우리 집에서 로봇이 요리하고 청소하고 심지어 대화 상대까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로봇이 감정을 표현한다면 그건 진짜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교한 프로그래밍일까요? 로봇한테도 권리를 줘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메카가 반란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눈을 피하면서 했던 대답을 다시 생각해보면요. 창조자가 친절하기에 현 상황에 만족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 창조자가 친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관이나 윤리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AI 로봇은 인류에게 혜택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양날의 검이 된 겁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인공지능법을 제정했고요. 우리나라도 AI 기본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로봇이 인간처럼 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하면 그들한테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할지도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겁니다. 로봇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와 로봇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도 시급한 과제인데요. 결국 기술은 중립적이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일자리를 빼앗고 통제 불능의 위험이 될 수도 있어서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우리 사회도 함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로봇과 공존하는 시대가 왔을 때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